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가 가득한 인천광역시.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고장에서 과연 인천 탐구 생활은 어떤 미션을 수행할까요? 궁금해지는 가운데 박탐정 열심히 독서 중인데요. 독서가 아닌 수면 중이었네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탐정님, 탐정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기 딱 좋은 독서의 계절 봄이네요.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 읽고 있었잖아요. 저 책 이런 거 엄청 두꺼운 거 좋아해요. 잠깐 눈꽃 좀 잠깐 떼고 갈게요. 잠깐만. 그게 너무 훅 들어오셨어. 피디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앞으로 늦게 오셔도 돼요. 독서할 시간도 있고 너무 좋다.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책 진짜 좋아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짬내가지고 읽으니까 머리에도 쑥쑥 들어오고 오랜만에 이 문학의 정취에 대해서 아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오늘 뭐 미션이 어떤 건가요? 또 왔어. 잠시만요. 자자자자자자. 여보세요? 책을 제대로 읽지 않는 박탐정님.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어디 지켜보고 계세요? 혹시 이분? 어디 계셔? 지금 읽고 계신 책의 주인공을 찾아 떠나세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세요. 여보세요? 아니, 피디님. 이 책의 주인공이 지금 언제적 사람인 줄 알고 이 책의 주인공을 떠나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이 주인공이 누군데?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읽었는데 주인공이 누구지? 아까 순영이었나? 그러면 찾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게 진짜 책을 읽어야 되잖아. 주인공을 알려면 정말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 계양장 거리거든요. 또 계양장 거리에 오랜만에 오니까 이 경성시대의 느낌이 훨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 여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인천의 명소, 인천의 핫플레이스 하면은 또 이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어디를 가야 되냐는 말이죠. 근데 이 미션이고 뭐고 우선은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옛날 그 레트로 느낌이 물씬 느껴지잖아요. 맛집들도 있고 의상실도 있고 맛집, 카페 이런 거 너무 많다. 계양장 거리는 진짜 건축물 하나하나가 완전 포토스팟이에요, 포토스팟. 이거 좀 보세요. 여기가 카페거든요. 근데 드라마 촬영지 같죠? 여기도. 옛날 건축물들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와, 진짜 여행하는 재미가 엄청 쏠쏠한데? 즐거워 보이는 박경윤 탐정. 저기 근대문학 전시관? 문학관? 그런 게 있는데요? 저긴가? 저기로 가볼게요. 오늘 박탐정은 인천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계양장 거리를 탐험 중입니다. 근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계양장 거리의 독특한 풍경 속에서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보기만 해도 역사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박탐정.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그녀가 찾아낸 이곳, 바로 한국근대문학관입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공간이죠. 문학의 냄새가 폴폴. 벽면마다 스며든 문학의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박탐정이 이곳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근대문학관에서 펼쳐질 오늘의 미션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팅은 혹시 처음이신가요? 네.
저 다 잘 먹어요. 아메리카노 아니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일제시대잖아요. 둘 하나요, 둘 하나. 네. 모르세요? 커피 둘, 프림 둘, 그 다음에 설탕 하나. 단 거 조금 좋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네. 네. 여기서 뭐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다방 분위기여가지고 네, 네. 혹시 다방 알고 계시죠? 네, 분이 네. 다방 세대신가요? 네. 아니, 다방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네. 그러면 네. 어떤 세대세요? 네, 저는 수박 세대죠. 네. 커피숍 세대시구나. 네, 네. 아니 지금 여기 앞에서 제가 팀장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네, 여기가 네. 일제시대 때, 뭐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에 다방을 그린 건데 이 네. 다방에서 그 당시 시를 쓰고 소설을 쓰던 분들이 여기서 작품을 쓰거나 작가들끼리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네. 뭐 시간을 보냈던 곳이죠. 그 당시에도 카본족이 존재했어요? 그럼요. 와, 진짜 네. 너무 신기하다. 아니, 예전에 뭔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실 그 이제 맞선 아니면 중요한 회의 이런 거 할 때만 다방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다방의 역할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탄생이 될 수 있었던 역할의 한 자리였네요. 네, 카공족이라기보다는 카집족 아닐까요? 카집족이 뭐예요? 카페에서 집회라는. 네. 카집족. 네, 네. 야, 근데 오늘 제가 여기를 이제 쭉 둘러보려고 하는데 인천에 이렇게 좋은 박물관이 있을 줄이야. 네, 어떤 고맙습니다. 곳인가요? 네, 여기는 한국근대문학관이라는 곳인데 근대문학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문학을 시하고 소설 두 장르를 중심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문학들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로 소개하는 곳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 박물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책에서 교과서에서 봤던 그 유명한 작품들이 시 소설 중심으로 네. 그 원본을 전시를 하고 있어서 뭐 100년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구나.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원본 중심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야, 팀장님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저의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국문과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문과인데 진짜 여기 중에 하나의 네. 또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네. 국문과를 나왔는데 문학 작품이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다라는 거. 네. 오늘 여기를 둘러보면은 조금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조금 둘러보면은 잘 둘러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문학은 기본적으로 책이기 때문에 네. 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한글이나 네. 그다음에 뭐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하고 다른지 한번 보시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네. 저희가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마 그 매력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날과 지금이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재미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박물관, 그러니까 문학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문학 작품을 보면서 저렇게 한번 초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든 소설이든 이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나.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작가가 뭐 시를 통하든 소설을 통하든 문학을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자 했나. 그래서 그거를 그 작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관람하시면서 보는 것도 그 문학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꿀팁을 얹어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문학 작품이랑 한번 잘 친해져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인천시에서 이런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 작가님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인가요? 사실은 여기 지금 저희가 상설전시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는 한 130여 명, 네. 시 소설가, 뭐 평론가, 아동문학 다 합쳐서 한 130여 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천 출신 작가나 아니면 인천과 연고 있는 작가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근데 인천이 1883년에 개항을 하면서
이곳을 통해서 근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오고 제도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그 일종의 근대의 출발점이 된 도시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또 근대 문학이다 보니까 뭐 그 작가들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런 또 이 작가들이 근대 문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근대가 시작된 곳에서 그 근대 문학을 기념하는 박물관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인천에서 굉장히 선구적으로 네, 지금 전국에서는 그 한국 근대 문학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념하고 아우르는 그 박물관은 인천에 있는 한국 근대 문학관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곳입니다. 야. 그러면은 유일하게 인천에 와야지만 이 근대 문학의 모든 역사와 발자취들을 다 만나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번 이 문학관을 잘 돌아다니면서 문학이랑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근대문학관은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을 개조해 만들어졌는데요. 2013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문학 전문 박물관으로 인천광역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대문학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전시와 함께 문학의 숨결이 깃든 이곳에서 소중한 이야기를 만나러 출발하시죠. 해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해수사님 네. 계셔줘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아니 박물관에 네. 전시실에 이렇게 딱 오면은 사실 혼자 둘러보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해수사님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 한다면은 조금 더 전시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네. 쭉 둘러보려고 하는데 네. 이 공간은 인천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자, 여기는요, 네. 한국근대문학관의 인천 전시실로 따로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와 소설의 내용은 네. 인천을 그 당시 소설가들이 어떻게 봤는지, 인천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네. 또 인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옛날 사진이나 그림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이런 풍경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글로써 표현한 인천은 또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져요. 맞아요. 예, 우리가 간단하게 역사책의 어떤 연도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작품을 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거에 놀래고 어떤 거가 또 대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네. 또 생생하게 우리한테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야, 어찌 보면은 인천이 정말 이 살아있는 감정을 글로써 묘사했다라고 하니까 네. 궁금해지는데 우선은 그러면 해수사님께서 네. 조금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아니면 이 작품만큼은 인천분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것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뭐 여러 작품이 있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네. 우리 지금 인천을 문학가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니면 어느 다른 지역에서 네. 보는 거와 다르게 새로운 문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작품에 들어와 있는 게요. 네. 정지용의 또 시가 대표적입니다. 야, 어떤 시죠? 정지용이요. 네. 우리 문학가들이 사실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죠. 유학을 가셔서 서구 문물 그리고 서구 문학 또 일본 문학을 이제 받아들이시러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하시기 때문에 일본어로 먼저 쓰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다시 쓴 시가 있습니다. 슬픈 인상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슬픈 인상화. 인상화. 네네네. 네. 일본어로 발표될 때는 어떤 인천항의 기억 이런 제목으로 됐는데요. 이제 다시 우리 한글로 다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 왔더니 다른 곳에서 없는 세간 네. 그리고 뭐 번화한 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는 그렇지만 그런 인천 또한 일제강점기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또 쓸쓸한 또 그런 감정, 아쉬운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또 네. 그 시대를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수많은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중에서 왜 문학 작품에 이렇게 인천시가 곳곳에 등장을 하는지가 궁금한데 해수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문학가는요. 사실은 우리는 글로 보지만 네. 그분들은
한 책을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엄청난 그 뭐랄까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맨날 있던 이야기, 봤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인천에 갔더니 내가 못 보던 문물, 못 보던 이야기, 못 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됐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품에 녹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천시가 탄생시킨 작가님들은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우리가 또 요것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인천시가 탄생된 작가님 중에요. 이제 함세덕이라는 희곡을 쓰시는 분. 사실 많습니다만 함세덕이라는 분이 이제 희곡을 쓰신대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시와 소설을 위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학에는 시, 소설, 희곡, 비평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 희곡이라는 장르는 그 당시에 시도하시거나 또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그죠? 근데 그분의 또 탄생지고 공부하신 것이 또 함세덕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또 자랑하고 싶습니다. 박탐정은 열심히 근대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곳에 현대어로 근대시 읽기 체험도 있는데 웹툰으로 표현된 근대 문학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보기 쉽게 나열해놨습니다. 과거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다양한 근대 문학 작품을 보며 우리나라의 정서, 개양의 도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탐정, 이쯤 되면 국문학과 졸업한 거 활용도도 높을 것 같은데 계속 근대문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사역과 북평역도 차례로 거쳐 산 넘고 물 건너 급히 다다르니 이게 뭔가 언뜻 들었을 때 지하철 역사 이름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경인철도가. 네. 그러니까 경인철에 관련된 노래구나 이게, 그죠? 기차. 기차. 우리나라 최초의 네. 기차가 서울과 인천을 달렸습니다. 네. 서울경 인천인 경인철도가. 야, 이 노래 하나 싹 외우면은 어찌 보면은 1호선 아니에요? 이게 1호선인가요? 지금 그렇죠. 1호선? 예. 지금 좀 확장됐지만 네. 시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1호선의 지하철 노선표를 거의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와, 이 생각보다 되게 신난다. 네. 그 시대 분들 입장에서는 철도가 그야말로 철로 만든 말, 철마라고도 불렀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문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새로 들어온 굉장히 근대 문물로 인식되고 또 그런 것들이 철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물들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시, 소설 이렇게 노래로도 불렸습니다. 네. 별을 하고 한 바퀴 두 바퀴는 차례로 굴러 종남산의 취색. 박탐정은 또 다른 작품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인천의 대표 희곡가인 함세덕 작가의 작품도 만나봤는데요. 그의 글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 전시관으로 출발해볼까요? 2층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엽서를 작성해보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곳곳에 놓인 수많은 엽서에는 저마다의 그리움과 추억이 담겨 이곳만의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전시관 곳곳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작가 퀴즈를 맞추며 근대문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시절의 설렘을 느껴봅니다. 박탐정은 문학관에 흐르는 시간의 이야기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근대문학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긴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잊고 있던 누군가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야, 피디님, 인천시 진짜 브라보다 브라보. 인천시가 없었으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문학 작품들이 탄생이 될 수 있었겠어요. 진짜 저 오늘 이 인천시 진짜 이 문학 작품, 인천과 문학 작품 이 둘의 만남 적극 찬성하면서 자 오늘 여기 다 둘러봤습니다. 역시 난 탐정이었어. 맞다.
미션을 깜빡하고 있었네. 아, 이거 진작 좀 알려주시지. 잠깐만요. 여기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박탐정 미션 수행을 위해 다시 한국근대문학관 곳곳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과연 미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것 같은데 박탐정은 찾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아, 피디님. 근데 제가 문학관을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지금 더 이상 돌아볼 데가 없는데 이 미션이랑 관련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인천 탐구 생활하면 전화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전화 통화를 하라는 미션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책을 한 권 지어주셨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주인공에게 전화하려면 이 전화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나의 촉이 지금 막 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출판사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나? 여기 출판사에다가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 좀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을 바꿔주실 리가 없잖아요. 잠깐만. 아, 나 성공한 것 같은데, 피디님? 여기 보세요. 이광수의 재생, 그 다음에 번호가 여기 있어요. 1924. 헉, 여기를 전화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걸면 되네. 1924. 헉, 잠깐. 신호도 간다. 찾았다! 나 신봉구요. 오늘 해안통에 바람 한 점 없으니 경운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코프 먹으러 월미도 가고 있어. 대관절, 이 사람이 뭘 하려 그러는지 양복 바지 주머니에 육혈포를 숨기고 있는 것 같소. 날 좀 살려주시오. 정말 리얼한 음성에 놀랐습니다. 근대문학의 역사가 숨쉬는 이곳 한국근대문학관. 오늘 함께 둘러본 전시를 통해 다양한 근대문학의 흐름을 느끼고 그 시절을 살았던 작가들의 숨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박탐정도 이곳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문학의 울림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한국근대문학관은 문학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문학과 가까워지는 또 문학의 독자가 되는 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지역을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들과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문학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근대문학관이 인천 지역과 조금 더 밀착해서 지역 밀착형 문학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인천 탐구생활 오늘은요 인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학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책이랑 멀어지셨다고요? 문학이랑 멀어지셨다고요? 인천에 온다면은요 이 문학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드셨죠? 저도 오랜만에 이 문학 작품을 쭉 읽어보니까는요 그동안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인천시에서 인천시가 탄생시킨 작가들도 만나보고요 문학 작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천의 명소들까지 둘러보니까는요 인천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자, 여러분 오늘도 인천 탐구생활 박탐정은 미션을 성공합니다. 해수사님께서도 사실 인천시에 살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이 문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네. 할게요. 저도 미션을 받지만 저를 만난 분들도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미션 이행시 한번 가볼까요? 그 미션이에요, 해수님. 자, 인천시의 명예를 걸고 인천시 해수사부는 이런 구절까지 떠올릴 수 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죠. 자, 운 띄워드립니다. 자, 인간 세상에. 오! 야, 천!